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11월 MSCI 지수 관련해서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신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 MSCI 지수 관련해서 일단 증권사 전망을 먼저 보시면 편입의 1, 2, 3순위에 KMW, 제가 지난 방송에 KMW를 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김에 제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쩐지 이 지수 폭락할 때 121선, 200일선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편출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편입이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 우리 한동안 현대엘리베이터도 아주 관심 종목에 올라와 있었는데 대표적인 대북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로서 지금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이 편입의 세 가지 탑픽을 꼽았고요. 편출 관련해서는 1순위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2순위가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3순위에 신라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위는 눈여겨보시고요. 자, MSCI 지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68년에 MSCI 설립되고 70년대부터 이제 국제 및 세계 자본지수로서 포트폴리오 성과를 측정하는 벤치마크, MSCI 편입을 세계적으로 지수를 만들어 놓고 이 지수보다 잘했으면은 지수보다 아웃퍼폼, 지수보다 성과가 안 좋았다면은 언더퍼폼 해서 약간 어느 성적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1월 8일에 종목 변경이 공지될 예정이고요. 11월 27일에 이제 실제로 26일 종가 기준으로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참고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와닿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총 13번의 그리고 2015년부터의 지수 움직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뉴스 기사도 있고 제가 과거 데이터는 직접 찾아봤습니다. 자, 이건 8월 2018년도의 내용이고요. 2018년 8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편출입 예정된 내용들을 주가 변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하루 변동이기 때문에 이 지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네트워크스 해서 실제로 편입됐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2018년이고요. 2018년 8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임주 상장한 다음에 정말 미친듯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보시면은 약 20%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로메드, 이 당시에는 그 헬릭스미스, 이 당시에는 바이로메드였습니다. 바이로메드도 2018년 8월에서 보면은 8월에서 9월까지 약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2018년 8월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한 15% 내지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근데 물론 그 이후에는 떨어졌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은 보시면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봐서는 꾸준하게 상승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또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우리 지금 추천주입니다. 추천주 200일선에서 잘 사서 물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MSCI 편입 지수 나오고 나서의 변동성은 8월 이후에 큰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갔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이게 지속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는 HLB는 사실 진짜 우량주였거든요. 8월에 우리 8만원 이하에는 무조건 사는 HLB 8월 달에 보시면은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른 부분이 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밀리는 모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앞에 보셨다시피 8월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하는 모습.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형 우량주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상승 이후에는 수급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8월달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000원 밑으로 많이 샀던 종목인데 급등 이후에 또 다시 급락하는 모습. 그렇죠. 수급의 움직임이 뭐 어떤 공통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약간의 뭐 그 특징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지수 정기 변경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1년에 4번 해서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되고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여기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에는 없어서 찾아보니까 총 1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총 10조 정도의 추정 자금이 이 MSCI 지수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한 종목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나눠서 담으니까 일단 뭐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재밌어요. 제가 제 말씀은 못 믿으실까봐 그대로 가져온 건데 총 13번의 지수 변경 당시 사례를 복기해보면 발표 40일 전부터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예고는 안 하는데 11월 8일 날로 이제 종목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증권사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은 미리 좀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가이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 보셨다시피 제가 직접 찾았던 데이터로 봐서도 신규 편입 포트폴리오는 26.7% 상승했다.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 KMW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0의 선에서 딱 지지받고 사는 그 차트였죠. 그래서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출은 8.3% 하락. 혹시 또 오해 있으실까봐 또 그랬는데 KMW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을 때 보통 이게 2, 3일 정도 지속된다 해서 그 다음날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확하게 딱 이평선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으로서는 KMW를 사자라고 강조해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래서 상기 이벤트 드리븐 효과 이벤트로 인한 어떤 지수의 움직임은 종목 확정일을 넘어 실제 지수 편입 기준일까지 우리로 따지면은 종목 확정일이 11월 8일 실제 지수 편입일은 11월 27일입니다. 그래서 편입 기준일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평균 데이터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실제 지수 편입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 영향을 가늠해보면 KMW에 293억 원 들어오고 현대일리버이트에도 700억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54억 정도 들어온다. 이게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 규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빠지는 거 보면은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에 200억 빠지고 신라젠도 400억 가까이 빠지는 신라젠을 어저께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그렇네요. 이걸 보고 나니까 아무튼 우리는 11월 8일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길게 보자라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충격은 좀 있겠네요. 앞에 방송만 보시고 또 이거 안 보시면 약간 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뭐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구한다고 가져왔고요. 시총이 요건 2조입니다. 2조 그리고 1조짜리 쭉 보시면은 쌍용양회가 가장 시총이 큰 편입 예상 종목이었고 우리 KMW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엘리베이터 있고 하이트젤로가 새롭게 편입되는 모습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있고요. 좋은 종목이 하나 또 있네요. 메지온까지 아주 그동안 성과들이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출은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5억, 10억, 900, 935억이네요. 신라젠이 시총이 가장 크고 그다음 현대산업개발 편출 셀트리온 제약이 편출입니다. OCI 있고 대우건설도 있네요. 건설사 중에서는 일단
대우건설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GS건설. 우리 GS건설도 예전에 많이 봤다가 이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로 바꿨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폴라비스 편출이네요. 한미사이언스 여기 있고요. 아무튼 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점과 저점들을 이은 선 자체가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교적 한 얼마 정도의 여유가 있냐면은 10%, 한 10%면 300이잖아요. 한 3% 정도, 3%면 90이니까 그렇네요. 한 100 정도라고 봤을 때 한 3% 하락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선 삼아서 상방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지만 약간의 여력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상향, 그리고 지지선은 2950선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우상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시장을 강하게 봐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2,950의 가이드는 잡아놓고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사이에 CME도, CNE 야간 선물 지수입니다. 아시죠? 우리 코스피가 밤에 움직이는, 코스피 선물이 밤에 움직이는 CME 지수. 그래서 장중 내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GDP랑 고용지표 다 잘 나온 그 덕분이었고요. 그래서 월요일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큰 이벤트도 없었고, 좋은 기회로 삼아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만한 거 쏙쏙 뽑아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